벌써 취임하신 지 2달 예. 정도 가야 되고 있습니다. 2달 어떻게 돌아오시나요? 정말 영일이 없었습니다. 지난 6월 1일 선거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상당한 지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임기 동안 일과 성과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당장 급한 거는 급한 대로 처리해 나가다 보니까 쉴 틈 없이 일을 하면서 우리 용인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요. 용인 발전에 대한 또 생각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부활 재생의 뜻을 갖고 있는 인문주의 운동 르네상스 네. 시정 비전으로 좀 했어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이 중세 시절에 이제 암흑 시대가 있었고, 그 르네상스를 통해서 유럽의 문명이 훨씬 발달을 하고, 그래서 유럽에 이제 부흥이 생기는 거죠. 르네상스란 말은 우리 용인 특례시의 시민들뿐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르네상스는 우리 용인 특례시의 도약과 발전을 저는 뜻하는 의미로 썼고요. 제가 반도체 글로벌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융합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 용인 특례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활의 인프라가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예술, 또 교육 인프라 확충이 돼야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는 교통이잖아요. 복지 분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이 전반에 대해서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져야 되는 거거든요. 시의 공직자들만의 힘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서로 모아서 이 동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우리 용인의 미래, 그게 용인의 르네상스가 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거는 그 슬로건을 유형의 성과로 또 우리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지난 강의 때도 그렇고 퍼블릭 서비스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네. 우리 행정의 기본이 퍼블릭 서비스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고, 공공의 이익은 사실 우리 용인 특례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증진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행정이 퍼블릭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시는 제가 보기에 발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퍼블릭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 탁상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공직자들이 행정행위를 할 때 시민들과 소통을 해나가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혜를 얻고 답을 얻어서 같이 나간다면 퍼블릭 서비스다운 서비스가 된다, 이런 생각이고, 특히 이제 저처럼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는 책임윤리가 중요합니다.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했던 거, 또 우리 시를 바꾸겠다고 했던 이런 말씀들을 일과 성과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책임윤리예요. 제가 이 퍼블릭 서비스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콘텐츠를 잘 이제 채워야 되는 거. 둘째는 일단 시민들에게 친절하자는 거죠. 근데 친절이 그냥 태도로만 친절하는 게 아니고, 민원을 받게 되면 그 민원을 가능한 한 책상에 쌓아두지 않고 좀 빨리 결정해서 알려드리자. 그리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자.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 정확하게 시민들께 설명을 해드리자. 이게 친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고 매듭 짚자. 이게 이제 적극 행정이고, 그 속에 친절함이 같이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록적인 폭우가 왔었고요. 네. 그 인해 자연재해라는 거는 분명한 건 맞지만, 고객의 범람이라든지 인근적 침수, 그리고 용인대 앞에 도로 침수를 보면은 인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가 그 대비에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기교 문제, 물론 우리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니죠. 성남시가 좀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서 적극 협조를 했으면 좋았는데, 지난 3년 동안 그 일이 진척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당선된 직후에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이죠. 안철수 국회의원 당선인, 셋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고기교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 자리에서 흔쾌히 적극 한번 해결해 보자 해서 큰 해결의 가닥은 잡았는데, 8월 초에 엄청난 폭우가 왔고, 그로 인해서 고기교 침수되고 배수가 안 되니까 이제 물이 역류해서 우리 용인 쪽에 주택가 상가가 정말 많이
침수가 됐죠.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용인시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준설을 했습니다. 또 다행히 예보만큼 비가 안 왔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고기교를 다시 건설해야 되고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낙생전수지 준설까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게 제가 주문을 좀 했습니다. 경기도에도 또 이야기를 해서 동막천 정비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시청 앞에 그동안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행정이 타성적이고 안이하고 소극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이 좀 반복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임기 동안 노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꼭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일단은 뭐 성화체육부터 개폐식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경기 체육대회 좀 나름대로 평가?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에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자꾸 또 나빠짐으로 인해서 3년 만에 열리는 이 대회를 꼭 성공적으로 치르고 싶다는 이 일념으로 추진단을 비롯하고 또 체육회 관계자들 또 봉사단원들 정말 구슬땀 흘려가면서 노력을 해주셨고 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소소한 그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이제 뭐 주차 공간도 좀 부족했던 거, 경기 진행이 약간 매끄럽지 못했던 점, 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었던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좀 더 투자를 해서 채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기도 체육대회를 치른 이 경험은 상당히 중요한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지만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시고. 국제 규격의 수영장이 없잖아요. 체육시설을 차근차근 좀 확충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해서 우리 체육 인프라를 좀 확충을 하고 특히 시민들이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분야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그래도 조금 달라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 취임 50일 언론관광에서도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상을 좀 밝히셨어요. 왜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상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고정동, 구성동 그쪽에 플랫폼 시티 83만 평이 조성이 되잖아요. 중앙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중앙정부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가운데 훌륭한 기업들이 우리 용인에 오고 싶어하고 플랫폼 시티에 사실 눈독을 들이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도 들어올 수 있고 GTX A 노선이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를 또 지하로 또 하나 만들어서 고속버스 환승 터미널도 거기 생긴단 말이죠. 플랫폼 시티가 판교를 능가하는 경쟁력을 가진 그런 지역이 될 겁니다. 거기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면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차세대 반도체 연구 허브를 만들겠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또 상당히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흥의 반도체 역량은 훨씬 더 커진다. 기흥 쪽에 플랫폼 시티에서 삼성전자가 있는 기흥 캠퍼스 쪽으로 일자형, 남북으로 일자형이 이 벨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인의 동쪽에 온산면에 126만 평의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거기를 삼성전자가 있는 서쪽에서부터 온산의 SK 하이닉스가 있는 동쪽으로 반도체 고속도로를 좀 건설을 하겠다. 이 반도체 고속도로를 만들게 되면 완전한 L자형 벨트가 형성이 되죠. 여기에 남사, 이동, 또 온삼 이 고속도로는 결국은 안성 일죽을 넘어서 충주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배감까지 4곳 정도의 반도체 밸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남사, 이동, 온삼, 배감 반도체 밸리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이 됩니다. 용인은 아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글로벌 중심 도시가 된다. 이상일 임기 내에 이거 다 못하죠. 그러나 제가 그 계획을 좀 만들고 물꼬를 트는 초석을 닦는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 반도체 벨트의 핵심은 도로와 속도 막는 기반시설 얼마나 저기에 부족하느냐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관이 좀 있습니까? 일단 민자로 좀 해보겠다. 가능한 한 좀 빨리 건설을 하겠다는 거고 반도체 관련 고속도로는 소위 말해서 민간 기업이 자기들이 충분히 투자를 해서 건설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민자로 우리 용인을 동서로
횡단하는 고속도로 계획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다만 화성 봉담 쪽에서 해가지고 원삼으로 해서 충주까지 가는 이런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토부에서 승인을 얻지 못했는데요. 이걸로 좀 추진을 하는 게 어떨까? 왜냐? 빨리 개통하고 싶어서. 저인 쪽에 국지도 57호선. 온산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게 30m의 도로가 있는데 클러스터 밖으로 가면 2차선 도로로 산길을 다녀야 되는 이런 일이 굉장히 힘들게 된단 말이죠. 국지도 57호선을 꼭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터널도 하나 뚫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2,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 국비 또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김동연 도지사에게도 도비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중앙정부에는 중앙정부대로 국비 지원 검토를 좀 해달라고 이제 했고요. 우리 경강선 연장이 5개 노선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돼 있어요. 이 5개 노선이 관련된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2, 3년 뒤에 한번 철도망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주장을 할 생각입니다.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7만 8천 정도로 그 착공을 예상을 했던 거였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까? 지연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행이 꽤 속도를 내고 가고 있어요. 용인시가 할 일은 용인시가 할 거를 이미 계속 공사를 진행해서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최대한 지금 보상률을 높여가겠다. 75% 정도 가 있을 겁니다. 지작물과 관련해서 지금 재결 수용하는 이 문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저는 착공을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여주의 이충우 시장님께서 반도체가 얼마나 국가에 중요한 사람인지 잘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중앙정부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여주가 아마 원만하게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만 용인종합운동장 공원도상 같이 관련을 하고 복합개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장께서 이제 구상하시는 복합개발은 어떤 건가요? 선거 때부터 백지화하겠다고 했고 그 로드맵을 지금 가다 놓고 있습니다. 그 도시대생 박람회가 그 장소에 열리기 때문에 그 박람회는 또 성공적으로 우리가 치러야 된다. 시민과 함께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저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공약을 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림 그릴 수는 없고 그러면 복합개발의 내용을 시민들과 함께 이제 가다듬어야 되는 거죠. 다만 원칙은 우리 용인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우리 용인을 찾는 분들이 좀 거기는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겠다. 그런 구상들을 이제 가다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공론화 작업도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좀 만들어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용인 경전철 결국은 매년 400억 원씩 지금 용인시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두고두고 용인시에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용인 경전철 문제는 어떻게 좀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고민이 꽤 이제 있죠. 하루아침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경전철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처인 쪽에는 물론 기흥의 동백 쪽도 그렇고 지하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전철을 좀 가능한 한 좀 활성화를 해나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일도 양단으로 쾌도난마를 해결하듯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진지하게 더 검토를 해나가야 되겠다. 서인구청을 비롯한 서인구청의 공공시설 재배치 요즘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그럼요. 제일 큰 또 고민 중에 하나죠. 서인구청의 지금 현재 모습을 계속 이대로 이어갈 수는 없다. 서인구의 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퍼블릭 서비스를 보다 더 잘 제공을 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할 우리 공무원들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다만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도 또 많이 투여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자리에 그러면 다시 서인구청을 신축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 거냐 좀 더 논의도 해봐야 되고 당장 어느 자리에 어떻게 짓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린다. 많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 종합운동장을 복합 개발할 때 서인구청을 거기다 넣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뭐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다만 현재 서인구청을 부수고 그 자리에서 신축할 때 또 많은 시간도 소요되는 측면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좀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혹은 못하는 말씀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공리 저공리 하느라고 밤잠을 좀 설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중압감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상일 시장 시대에 용인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시민들께 드리고 또 시민들 말씀 속에서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것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충과 불편에 대해서 이거는 좀 이렇게 해결하지 왜 행정이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시장에게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 제가 현장 행정을 강조를 하고 현장을 많이 살피러 나가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 꼭 좀 알려주셔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용인을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우리가 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용인의 르네상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를 만드는 주역이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지혜도 많이 주시고 가르침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